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재테크 꿀팁 앞으로 여러 가지 재테크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사연, 의뢰인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꿈인 28살 남자 직장인입니다. 저도 부자가 꿈인데요. 제대하고 운이 좋아서 바로 칼취업을 하고 현재는 2년차 직장인입니다. 제 월소득은 350만 원이고요. 현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2천만 원으로 달에 29만 원씩 고정으로 나가고 있고 월세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고정 지출은 150만 원입니다. 자취생들 돈 많이 들죠. 여기다가 150만이 고정 지출이면 뭐 경조사다 이런 거 챙기면은 돈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저도 자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월세나 관리비, 교통비 이런 걸로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돼서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집중해 주시고요. 네.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야, 너 벌써 회사 들어간 지 2년 차 됐네? 돈은 좀 모으고 있냐? 야, 돈은 무슨 월세다, 학자금이다, 카드 회사에서 다 퍼가니까 모이지가 않아. 진짜 요즘 고민이야. 뭐 나중에 뭐 생기면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할 텐데 잘 모르겠다. 생활비는 얼마나 나가? 그래도 한 달에 한 80 정도? 근데 다 쓰고 나면 통장에 한 뭐 120 정도 남더라고. 근데 회사를 2년 동안 다녔는데 모아둔 돈이 야 2,400만 원이다. 이게 말이 되냐? 2년에 2,400만 원 정도 지금 모으셨다는 건데 사실 3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적은 월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좀 빨리 모이는 편은 아니긴 하네요.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금융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이 없잖아. 벌써 어려워. 어떻게 돈을 불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적금은 들고 있을 거 아니야? 야, 적금은 요즘 금리가 낮아서 티끌 모아 티끌이고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내 성격이 안 맞아. 저번에 우리 회사 팀장님이 리스크 큰 주식을 추천받아가지고 진짜 큰 맘 먹고 투자하셨는데 와, 그거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 돼가지고 한동안 회사 분위기 장난 아니었다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간이 진짜 콩알만해서 주식은 또 무서워.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모으는 거래냐? 야, 그럼 너도 P2P 투자해봐. 난 그냥 남는 돈으로 2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꽤 쏠쏠해. 비트코인처럼 변동이 크지 않아서 마음도 편하고 적금보다 이자도 훨씬 높고. P2P 투자? 나도 몇 번 듣기는 들었는데 그건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저처럼 적금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동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20, 30대에게 핫한 P2P 상품,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대리님들도 공감이 참 많이 된다고 하셨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이게 돈이 모이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사회 초년생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 사연자 분께서는 지금 자취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취하면은 뭐 숨 쉬는 것 빼고 다 돈이 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어떠세요?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게 학자금 대출이었어요. 네. 이게 정말 좋은 제도기도 하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다닐 때 생활비랑 그리고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연락을 할 때마다 뭐 월급이 다달이 들어올 때마다 뭐 4, 50만 원이 휘잉 하고 지나간다는 게 진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일찌감치 고정 지출이 확 생겨버리고 또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사실 빚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현실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배대리님은? 저는 제가 학자금 대출 받았을 때는 3.9%였거든요, 금리가. 네. 근데 지금은 2%로 인하를 했다고 제가 며칠 전에 기사에서 봤거든요. 되게 좋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생각이 난 건데 해외 사례 중에 소파이라는 P2P 기업이 있어요. 근데 미국 학자금 대출 시장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학자금 절차가 되게 깐깐하고 또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동문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학자금을.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금융권에서의 이율보다는 확실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저는 P2P가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사실 학자금 대출까지도 P2P가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P2P라는 게 여러분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또 재밌는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나요, 대리님? 그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P2P의 매력이 이것이라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재밌고 다양한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알다시피 P2P 기업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새삼 20대들의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고객 비율 분석할 때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P2P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많지만 관심이 많이 늘어난 실정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보다는 P2P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조금 높죠. 그래서 이런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P2P에 대한 뭐 상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 유튜브에 이름이 뭐였지? 뭐죠? 그 핀테크 투자 백서를 치시면은 저희 이득규 대표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재테크 꿀팁도 함께 검색해 주시고 또 핀테크 투자 백서도 검색해 주시면 뭐 P2P 전문가 되기는 식은 죽 먹기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꾸준히 P2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나 20, 30대의 비중이 더욱더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을까요, 배 대리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요인은 편리성이 아닐까 싶어요. 더 많은 이유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당을 하시죠? 좀 괜찮았나요? 놀랐어요. 방송 처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경제를 좀 재밌게, 친근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밌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셔도 되고요. 플러스 친구에 주나펀드 추가하시면 채팅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022128-3330번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아래 나오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달아드리고 또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고민 사연을 확인해 봤는데요. 28살 남자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월소득은 350만 원이고요. 월세랑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 월에 고정 지출로 나가는 돈이 150만 원입니다. 생활비는 한 80만 원 정도 들고 지금까지 저축 자금은 2,400만 원입니다. 아마 평범한 사회초년생의 그런 재테크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이분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꿀팁을 전수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적금이 싫어? 혹은 주식이 무서워? 대리님 뭐가 있죠? P2P가 있잖아. 따단. 적금은 싫고 주식을 하기에는 이제 손이 떨린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금과 주식 그 사이에 있는 P2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적금은 싫고 주식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투자, 바로 P2P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P2P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탄탄하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P2P란 피어 투 피어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핀테크 금융과 이제 기술을 이제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행은 점포가 있잖아요. 근데 P2P는 점포가 없고 비대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서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을 투자자분들이랑 그리고 대출자분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분들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요거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금 통해서 저희가 이제 P2P 플랫폼이 이걸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네, 연결의 다리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2P 업체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아직 부족하다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P2P 업체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배대리님?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창업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이면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치킨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배모 씨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네. 하지만 대출을 받고 싶은데 또 이게 신용등급은 낮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P2P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주나펀드 회사같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개인과 개인을 엮어주는 중간다리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은 이제 돈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거쳐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대출자들은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떤 걸 거쳐야 될지 모르니까 이 중간에서 저희가 중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재테크 전문가, 재테크 도우미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P2P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늘 따라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봤거든요. 크라우드 펀딩과 P2P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와 펀딩의 합성어로 다수의 개인들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이제 조달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후원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리워드 등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후원 기부형은 되게 금정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로 대출형은 P2P 대출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후원 기부형과는 다르게 이자라는 이제 금정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에 증권을 구입하고 기업은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워드형은 선 주문한 후에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2030 세대가 P2P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이렇게 저처럼 나도 모르게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배대리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예고를 드렸다시피 네. 편리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랑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최소 10,000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20, 30대들한테도 별로 부담이 없는 상품인 거죠. 그리고 8에서 16%의 매력적인 고수익, 이자 수익이 있고요, 고금리로. 최근 들어서 기성세대와는 좀 다르게 20, 30대의 감성이 금융 분야에도 이게 침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대출 상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건축, 창업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로 P2P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 부문은 그래도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건축자금 대출 P2P 상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파이낸싱 자금을 조달해주는 건축자금 대출 상품이에요. 이렇게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사업의 가치를 측정하는데요. 조달된 자금은 사업을 행하는 시행사가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혹은 해당 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사용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NPL인데요. 부동산 NPL 부실채권의 이건 무슨 뜻을 가진 거냐면 대출자가 이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았을 때 담보로 빌린 돈에 대해서 금융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이제 금융회사가 이 채권을 실제 가치보다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P2P 회사가 투자금을 모아서 NPL 전문 매입회사에게 이제 빌려주고 이 매입회사는 이 돈으로 부실채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2P 업체는 담보물인 부동산을 경매에 매각을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스템인 거죠. 지금 말씀 중에 나온 단어 중에 부실채권, 부실담보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 같은 말인가요? 부실채권이 왜 좀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실채권이라는 말에 부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약간 어감이 그렇게 들리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부실채권과 부실담보는 다른 말입니다. 다르다? 네네. 상품 자체가 부실이다, 물건이 나쁘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품에 설정된 대출금액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해당 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임시 경매로 넘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를 주 타겟으로 하는 P2P 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본사가 차주가 돼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가맹점주는 인테리어나 아니면 운영자금을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차주가 프랜차이즈 본사기 때문에 좀 더 안전적인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P2P 말씀해 주셨고 또 창업자금 대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또 이외에 국내에 좀 독특하고 재밌는 P2P 상품군이 있을까요? 제가 봤었던 것 중에 제일 좀 신박하다라고 했던 거는 병원을 대상으로 이제 신용담보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병원을 네네. 대상으로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다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할 때 의사들에게 중도 상한 수수료나 뭐 그 신용 등급 하락 없이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병원에서는 네. 기기 하나를 들을 때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개원할 때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대출이 막힌 상황이라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운영 꿀팁이 되겠네요. 네. 또 있나요? 전당포 형태의 P2P도 있는데요. 전당? 네. 전당포 찾아가서 제가 물건을 맡기고 이제 돈을 빌리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 시스템을 이제 P2P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한 건데, 대출자는 귀금속과 명품 시계를 맡긴 다음에 이제 전문 감정 업체가 담보로 제공된 귀금속과 명품 시계를 이제 진품 여부와 가치를 따져봐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포긴 전당포인데 지금 뭐 21세기에 맞는 그런 좀 트렌디한 전당포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P2P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분야를 전혀 가리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좀 한 번씩은 이미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2P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먼저 시작이 됐고 지금 좀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또 재밌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카쉐어링 P2P 플랫폼이 있어요. 카넥스트도어라고 13년도 호주에서 진행이 된 시스템인데요. 개인이 개인에게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차 소유주가 어플에다가 자신이 언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차가 필요한 사람 고객분들이 그 차를 이제 신청을 하고 그 차를 이제 빌리는 시스템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 뉴캐슬 등 호주 4대 도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 가입자 수는 62,000분이 지금 있으시고 월 평균 대학 건수는 8,000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때 차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거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P2P라는 게 지금 대출자와 또 대출해주는 사람, 뭐 받는 사람 모두에게 사실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카쉐어링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카쉐어링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지금 회사가 운영을 하는 형태잖아요. 이게 만약에 개인 대 개인으로 된다면 운영 비용도 줄어들 테니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생기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재테크 꿀팁을 한마디씩 정리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대리님부터. 저는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동산도 있고 창업도 있고 말씀해주신 뭐 흥미로운 사례들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리스크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간에 따라 수익률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경험하면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니까 저는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산 투자하라. 배 대리님의 꿀팁은 뭔가요? 저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 아무래도 좀 어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딱 넣어보면 또 될 것 같잖아요.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래서 조금은 자기가 좀 여유로울 때 적당한 금액을 좀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배 대리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꿀팁이 아닐까. 마음이 확 아프네요. 넣은 적이 있으신가 봐요. 눈물이 나네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꿀팁입니다. 지금 정리해주신 꿀팁들 한번 되짚어 보면요. 첫 번째, 분산 투자하라. 두 번째,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기본적인 사항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테크를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은 사실 이런 기본을 잊을 수가 있잖아요. 기본을 명심하시고 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탄탄한 투자처에 분산 투자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꿀팁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더 귀중한 꿀팁들을 오프라인에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대리님? 네, 주제 2천만 원으로 P2P 투자 따라하기라는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 태안로 3원타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선착순 20분만 전화 예약을 하셔야만 가능하시고요. 지금 나가고 있죠. 02-2128-3330으로 20분 한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를 해야 될 것만 같아요. 20분 한정이라는 그 맞아요. 전화번호와 함께 저도 달려. 이렇게 전화기를 들게 되는 그런 긴박함이었는데요. 여러분,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세미나 참여도 미리 예약하시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오프라인에서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